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기분 좋게 리뷰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텍플러스 관련해서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1월 20일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어요. 19.4% 올라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아직은 그래도 올라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주가들 대비해서 아직 하향 대비해서 많이 아직 반등이 30% 이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아직까지 더 열어두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저항대 뚫기 시작한 자리예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앞선 거래량 대비해서 강세 아직 붙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항대를 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반등분이 아직은 더 가능하다는 점. 추가적으로 상단 2만 원대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바닥권 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 섹터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마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추가적인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핫한 이슈 첫 번째, 반도체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올해 안으로 구형 D램의 생산을 멈출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형 D램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HBM 등 고부가 제품에 완전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제가 과거에 이제 반도체 항상 설명드리면서 바뀐 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HBM 좋고요. 뭐 레거시는 당장 불황형 성장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산형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지금 저절로 찾아오는 구간인데 뭐 최근에 이제 전일 기준으로 미국장에서 반도체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인텔도 인수권으로 인한 상승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미주호에서 마이크론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들 긍정적인 호재만 있으면 충분하게 반등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껴 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안 좋은 시기에서 더 좋은 전환기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돌려 올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 정도의 지금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행보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종목 하나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뭡니까? 파두입니다, 파두. 네. 네, 파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낸드죠. 파두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논란이 좀 많은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파두가 보시면은 오늘 최대 고가 20%까지 급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낸드와 D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SOCCAMM, 네, 새로운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용 메모리까지 또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또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에서 추가적인 이제 시황에 대해서 바닥받는 기대감까지 이 총 두 가지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강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엔비디아는 전일장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네, 고가를 찍고 눌렸어요. 음봉 마감했어요. 이게 엔비디아 차트가 여기서 키우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좀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좀 기술적인 자리가 막 부딪혔고 이제 그런 오늘 아침 중에서도 제가 항상 이게 다른 분들 말씀 참 잘 듣고 항상 이야기를 보는데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럼 시장이 지금 ASIC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ASIC 쪽으로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브로드컴이 상승한 이유 내지는 인텔이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 이번에 인수정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뉴스까지도 우리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아마 이번 달 중보다는 아마 3월 달 중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즐겨도 괜찮다.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심텍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심텍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중 14%가량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돌림세가 이렇게 빠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까지 위치한 이 PCB 관련주들 특히나 어떤 종목이 있었냐? 코리아 서킷도 한번 보실게요. 코리아 서킷은 오늘 어떨까요? 코리아 서킷은 오늘 네, 상승분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1.5%가량이네요. 주가 위치에 따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은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에 머무르고 있는 저항대까지 다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주가가 저렴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평가 종목들의 상승세가 강하며
오늘 한미반도체도 8% 이상 나오죠. 사실 한미반도체 성장성이 제일 기대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 마이크론의 장비도 지금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각, 이외 시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하나비전이랑 이 기술력에 대해서 특허 소송권에 대해서 좀 이제 명확하게 끝맺음 지어져야 된다.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권의 이 특허권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가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미국 진출성까지 생겨 보신다면은 네, 한미반도체 오히려 레벨업을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좀 디커플링도 이미 지금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향에 대해서 무조건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론의 확장성까지 마이크론이 HBM 올해 목표치는 네, 시장 점유율 20%입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확장해야 될 퍼센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관련된 수주권을 추가적으로 내놓는다면 상승분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한미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마이크론 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죠. 연결해서 AG까지 반도체 두루두루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포트에 편입한 종목 중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 한 가지 리뷰 더 하고 지나갈게요. 풀무원이 매수한 지 2월 6일에 매수를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수익률이 9.8%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7%가량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도 어떻게 짜주실까요? 저평가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온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장 내 관심도가 사실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닐 거예요. 풀무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달러 수입 강세, 북미향에 대한 수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두나 원자재들에 대한 상승 가격분이 나올 경우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가능하다. 최근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풀무원이 최근 대두와 관련된 가격들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체크되는 부분은 없어요. 원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런 같이 풀무원과 같은 이렇게 저렴한 종목이라고 좀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가 강하다는 점이 저평가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풀무원 지금 중에 17.6%, 6%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매물대 거의 지난 고점 근사치값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종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17,000원 정도까지는 아직 더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적인 17,000원까지 꼭 한번 홀딩해 보시길 지원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17,000원 잡고 풀무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선주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최대 350억 달러, 한화로 약 5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선주 어떻게 보세요? 전선주는 당연히 좋게 보죠. 근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리가 의문이 생기긴 할 거예요. 이 기사나 아니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미국 데이터 센터 이번에 계획 들어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보다 3배 들어간답니다. 가능한가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비용적인 측면이 사실 안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 중요합니다. 이건 뭐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비용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스타게이트보의 3배다? 라는 점은 아직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큼 데이터 센터 시장과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반증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이 가장 이 선두에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만 원하고도 3,500원입니다. 네, 신고가죠. 30만 원하고 3,500원인데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 관점 내에서 최근에 헤지펀드나 아니면 해외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한번 중국향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중국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들렸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경기 살아날 거다, 경기 부양책 이거였잖아요. 근데 네. 증시는 못 살아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AI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불이에요. AI 데이터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경기 회복세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리와 관련된 섹터들 원자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LS 일렉트릭에 따른 호재권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X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배전방과 관련된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메타가 또 해저 케이블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온 이야기까지 구리와 전선주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나 반도체의 레벨업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에너지의 레벨업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선주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에너지 섹터를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당장의 반도체 내지는 이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우상향을 만들 가능성은 아직도 지금 현재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나오잖아요. 관세 영향도로 인한 반도체의 흐름 내지는 AI 관련된 흐름이 바뀌지만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가지고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만약에 현실화가 되고 투자가 지속화가 된다면은 국내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뭐 일진전기라든지 배전방 관련주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전선 전력 관련주 중에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향 중에서 이튼과 협력사인 제일일렉트릭이 있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제일일렉트릭 보시면은 최근에 LS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세인 구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선주들은 강하게 못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일일렉트릭은 이튼입니다. 이튼은 미국 내 최대 전력기기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일일렉트릭이 추가적인 긍정적인 호재권 뉴스를 터뜨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단기성적인 부분만 보신다면은 5일선과 21선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골든크로스로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 붙이는지 한번 유심하게 한번 지켜보시면서 전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호재권 뉴스 나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차트가 예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 아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제일일렉트릭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래량까지 눈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조선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 협력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내놨는데 조선주 앞으로도 계속 잘 가줄까요? 역시 하나라고 해야 될까? 하나그룹주들 뭐 원체 좋죠. 조선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승을 담았잖아요. 조선 기자재입니다. 무조건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지금 트레이딩 하시기 쉽고 안전한 sek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LNG 계획에서 1차 수출 승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다 합쳤었을 때 새로 필요한 조선 수주 선박수가 대략적으로 300척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게 28년도까지 지금 또 데크를 28년도까지 또 비워야 되거든요. 수주권에 지금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제조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랑 일본에 대한 이제 경쟁력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 중국이니까 일단 패싱 들어가는 수준이고 일본에 대한 선박 기술보다는 우리나라 선박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이에요. 눌린다, 못 갔다? 그럼 무조건 사는 거예요. 조정이 나왔다라면 사고 계속해서 모아갔었을 때 가장 부담 없는 섹터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곁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주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승 편입을 했죠. 네. 1승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1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전일장에서도 뭐 안정적으로 한 3%가량 종가 기준으로는 1.6%가량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중에서도 보시면은 큰 흐름 없이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1.4%가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대장주들 대비해서 아직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모습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건수가 좀 높은 상황이고 수주 건수 자체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일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기자재주 관련주들도 바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형 조선사들 관련해서 우리가 환율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가 올라간 부분 때문에 기자재들 부품 가격들이 올라가서 대형주들의 수주 건수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관점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기자재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선박수 수주 건수 늘어나고 판매 건수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기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주들은 아직 대형주들 대비해서 좀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승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난 이제 상장시 고가 내지는 최대 고가 구간이라고 하면 7,150원입니다. 당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1승 말고도 이제 엔진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하나 엔진을 보고 가실게요. 하나 엔진도 보고 가시면은 전반적으로 선박 수주 건수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그룹주들이 일단 선박 이제 가장 빠르게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엔진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에도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엔진 종목 중에 방산과 연관성 좀 가장 조금 더
조금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STX 엔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요. 방산에다가 조선까지. 방산 관련주들이 유럽향 내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조선 기자재 내지는 엔진까지도 계속해서 슈퍼사이클링 내에서 함께 레벨업 할 수 있다는 포인트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도 보시면은 네. 네, 13,000원 구간인데 네, 13,000원으로 아직 우리는 배가 고프다. 2만 원 넘어가서 3만 원까지는 가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이 기자재주 관련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엔진주까지 시야 넓혀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섹터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들어가 볼 기업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선주 하나만 좀 더 편입하려고 합니다. 어제 시간에서 좀 강했었던 LS그룹주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18,84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솔루션과 관련된 뉴스들은 사실 어제 기준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XAI까지 붙이면서 야, 긍정적인 소식은 다 가져가는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마린솔루션, 네, 해저, 광 케이블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해저 플랜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LNG 시추와 관련된 미국의 사업과도 연관성을 붙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있었던 소식들이죠. 메타가 또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워터워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 내지는 전거래일 기준 내에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주 건수가 굉장히 수요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해저 케이블 내에서는 1등, 2등을 다룬 건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수요는 네,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아직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한 추가적인 상승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감까지 같이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원자재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존재하는 상황 내에서 구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되는 내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수준이 들어간다면 구리 가격은 더욱이 빠르게 지난 고가를 치고 올라갈 겁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맞붙여서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7월 달에 고가를 돌파를 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평가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중에 2만 원 근사치 값에 이제 저항대에 맞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고가입니다. 오늘 고가 19,550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하게 7월 고가까지 돌파 시도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음 목표가인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목표가 손절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빠르게 움직였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